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핵심은 결국 신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제 얘기가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또 아시고 또 고심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저는 부득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다 좋아져도 사람들의 기억은 오래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북관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대북관 그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 갈등 요소 같은 것은 상당히 넘기 어려운 고리였던 것처럼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지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한 이미지를 하나 새롭게 가지게 됐을 때 기존의 다른 이미지가 희석됩니다. 지금 광고학을 전공하진 않지만 정치를 하니까 과거의 이미지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지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국민들에게 절실하거나 강력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갖다 그것을 밀고 나가면 그 이미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한두 가지 있지요. 우선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수준이 아니라 소위 정치적 권력의 남용과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검찰의 중립성이나 또는 정당성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역시 아직도 좀 남다른 권한을 가지고 군림하거나 때로는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으로서의 이미지와 정치적 관계의 이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참 어렵습니다. 더 좋은 이미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경찰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 때 경찰이 정치와의 관계에서, 권력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무슨 기여를 한 것 같은 것이 큰 사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성실히 충실히 봉사를 해줬지만 경찰이 정치 개입 사건이라든지 정치적 사건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이 그런 선에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상대적으로 권력이 검찰보다 좀 적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중시를 좀 덜하고 해서 빨리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앞으로 결국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민생 치안,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안정이라든지 국가의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들 소개해 주신 몇 가지의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되면 금방 달라져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바로 이제 본질에 관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죠. 제일 대통령과 관계에서 제일 결정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그 점에서 잘 조율돼야 될 관계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권과의 관계가 제일 핵심에 서게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관여를 배제하고 완전히 독립된 인사권을 검찰에 넘겨주기를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대통령의 인사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 독립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그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부, 그 정부에 의한 군과 권력의 통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문민 통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도 이 문제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권이 제대로 가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 가지고 크게 시끄럽고 말썽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만 이것 가지고 말썽 부리고 있냐? 그것은 우리 독특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역사지요. 소위 독재자들이 군을 이용하고 직접 군을 이용 못하니까 그 다음 경찰, 검찰 이걸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왔고 그 인사권이라는 통제 하에 또는 모든 것이 공포의 분위기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던 이 시기에 도리 없이 검찰이 그 역할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신뢰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는 어찌 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영합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왔을 때 검찰이 딱 단결해서 뭔가 이젠 검찰 제자리로 가자라고 결단하고 뭔가를 했더라면 문민정부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과거 경험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타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나쁘게 보면 결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줄 잘 선 사람은 출세하고 이게 또 새로운 문화가 됐죠. 그전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문화였지만 그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여러분 선배들의 책임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 정부에서도 또 선택했죠. 결과적으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권력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는 것이 바로 정당하게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바로 행사되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어떤 제어 장치가 없이 정난하게 바로 행사됐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저항해내는데 방어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 젊은 검사들이 인사위원회 제도를 만들고 말하자면 대통령의 인사 개입을 거부하겠다고 했던 그 주장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현실의 경험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역사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제 뒤늦게죠. 대통령은 인사권에서 손 떼라 이거죠. 준 대통령입니다. 못 뗍니다.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인사권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더냐?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더냐? 나보고 50년, 내가 50년, 60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5년 나한테 주어진 거 한다. 못 내놓는다 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스운 싸움이 한번 벌어졌고 저도 조금 망신을 하고 검찰도 상처를 좀 입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제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준 이유는 내 편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쁜 친구들 출세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통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탈하지 않는 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외에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검찰이 좀 더 선진화하고 좀 더 합리화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는 조직으로 가는데 더
중요하게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잘하면 밀어드릴 것이고, 평가 기준이 영 아니다 싶으면 그 평가 기준이 왜 그렇소? 라고 대통령이 말할 겁니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 기준은 가만보니까 당신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떡 갈라먹기 비슷하게 만들어 놨네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이 되기엔 좀 부족하네요.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러나 개별 인사에 관해서 이 사람 내 후배니까, 이 사람 누구니까, 내 미우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길을 세워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도 맞설 각오로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약속은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이제 선진 검찰로 좀 이렇게 자존심 있는 검찰로 간다. 저 또한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일탈 없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간섭하고 수적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런 기도하지 않겠다. 이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난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 바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절대로 사고 터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부당한 불공정한 인사, 특정 사건에 대해서 뻔하게 보이는 것을 불공정하게 처리해서 봐주었다든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무슨 뒷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의심받는 일을 최대한 이제 피해야 됩니다.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난 인사가 바로 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과거의 관계가 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대로 오면서는 그 이전에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은 대통령이 검찰을 배려놓고 검찰이 또 대통령 망하게 하고 상호간에 정권의 말기에 보면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아들들을 다 잡아는 대한민국 특별한 검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신뢰도 회복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답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이게 뭐 되게 제가 드린 말씀이고, 한 가지 있다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가 없는가. 자존심이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면 큰 뒤탈이 없이 잘 되고, 자존심 없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면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자존심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적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한국이 변화해 간다고 할 때 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사리에 맞게 자기 할 일을 소신 가지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 작은 권력을 가지더라도 더 큰 지도력을 갖는 시대로 지금 전환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검찰에 대해서 보다 더 큰 영향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인사하고 하는 그 이상의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권을 유지해 갈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권력기관을 지휘해 갈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언젠간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할걸,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가지는 법상의 권력을 월권 남용해가지고 가지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저는 꼭 버릴 생각을 하고, 국정원도 이미 국정원 그들끼리 국민들 앞에 개혁의 안을 내놓고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잘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멀리서 지켜보고 갑니다.
소위 말해 왜 제가 이 길을 선택했는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길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방법 아니고 옛날처럼 좀 행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사하게 대통령을 마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오늘 검찰이 제대로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는가? 그 변화를 읽으면 검찰은 잘 될 것이고 잘 해나갈 것이고, 그 변화를 읽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저런 그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외부로부터 정말 자존심 상하게 이것 개혁해라 저것 개혁해라고 강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큰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를 주고, 그래서 신뢰를 받는, 그런 존경받는 검찰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자존심의 핵심이다. 때로 옛날엔 굽신굽신하던 사람들이 검찰을 쳐다보고 겁도 안 먹고 맘먹고 아주 사람 우습게 멸시하는 것 같은 표정을 당하면서 아마 당황해하는 검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아주 당혹한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아주 우습게,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을 몇 번이나 부닥쳤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비로소 민주적인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발 버리십시오. 한마디로 결론으로 끝발에 대한 미련이 있거든 강하게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봉사만 하면 됩니다. 봉사만,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 중학교 수석 합격하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수석 합격하면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대 수석 합격한 사람 인터뷰 딱 하면 그때 말한 맹세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맹세했습니다. 한참 세월 지나고 저도 판사 되고 변호사가 돈 좀 벌고 나니까 얼추 다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법시험 합격하고 10년, 20년쯤 지나서 그때의 그 초심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은 돌이켜보면 아무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거의 모두가 자신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글로 써내기도 하고 뭐 여러 차례 그런 했습니다만,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권 얘기는 이미 다 잘 나왔습니다. 다 인권 얘기는 다 나왔고요. 사실이라는 그 사실 대단히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검찰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검찰의 위신을 위해서 꼭 이것은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무리한 수사가 따르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를 해야 해서 바로 문턱까지 갔다가도 아니면 물러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가지고 있던 가설이 맞질 않아서 그 가설을 가교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선의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고 공명심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역시 나머지 시간에는 그 점 좀 그 민생 집단행동 부분에 관해서 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장관을 좀 도와주시든지 해서 이것을 정부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권력 투입이라는 것이 저희 경찰상의 즉시 강제지 않습니까? 그 요건이 문제가 되고, 하나는 불법 파업이라고 할 때도 부작위로서의 소극적 불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질서를 교란하고 위법 상태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전체를 균형을 잘 잡아서 불법 상태는 제거해야 되지만 모든 불법 상태를 다 즉시 강제의 방법으로 제거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합법의 것이라도 그것이 즉시 강제를 발동해야 될 만한 조건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갔을 때 그 합법의 상태를 종료시키는 법률적 행위, 예를 들면 긴급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야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한국은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의해서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될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고 반드시 집행돼야 될 정책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선진국 시대, 이만불 시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흐름을 큰 하나의 방향으로 보고, 그러나 거기엔 하나하나 합법적인 근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공권력의 행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여러 부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해 나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점에 있어서 합법성의 근거 이런 것은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중립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개혁 방향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과학 수사를 위한 예산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폭력 등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찰권을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고 청을 했는데, 그 밖에 어떤 분야냐 그렇습니다. 그 밖에는 결국 검찰이 우리 사회 그 정의와 인권 그리고 기강의 핵심이죠. 제가 이 말을 아껴왔습니다. 아껴왔는데 아무리 제가 말을 아끼더라도 검찰의 과제가 그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권, 정의 중요하지만 하나의 사회 질서라고 볼 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질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 질서가 부패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감히 국민들 앞에 부패 없는 사회를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꾸 바깥에 검찰 스스로도 역사적으로 짐을 갖고 있는데 바깥에서 자꾸 흔들어요. 흔드니까 조금 어떻게 얼굴을 씻었다 하고 나오는데 또 누가 먹물 뿌리고 지금 좀 그런 상황이라서 부패 청산 우리가 하겠다 이래 하면 사람들이 욕심도 많다, 잘 실감이 안 난다 이럴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몫입니다. 준비하시되 민생 치안 제대로 좀 하시고, 민생 치안이 아니라 민생 그 경제 민생 이런 질서
제대로 좀 하시고 또 사회적 폭력이나 이런 것도 좀 엄단하시고 딱 정리해 나가고 정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한 1년만 가도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검찰이 그러면서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감찰권 같은 것 외부로 가져가라. 또 수사권 일부 가져가라. 뭐 이런 등등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 정도 뭐 자기 혁신하고 딱 내밀고 가면 국민들이 적어도 우리 사회적 부정부패의 총체적인 관리는 검찰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저절로 어느 때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신뢰받는 검찰의 최고의 수준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이 부패 방지, 부패 추방 문제를 놓고 범정부적인 어떤 대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검찰한테 당신들이 중심이 되시오 얘기하려고 하니 조금 좀 빠른 것 같고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숙제로 조금 더 가져가면서 내실을 좀 더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검사들 보시거든요.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담으로 후배 검사들 보시거든요. 밀실 인사하고 정실 인사라고 또 정치적 인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시고 아니면 뭐 누가 그 사람들 중에 뭐 이메일이라도 한 장 보내서 그거 참 사실이 아니라서 미안하게 됐다. 뭐 그렇게 좀 그래야 우리 사나이들끼리 아니죠. 뭐 우리 확 좀 트는 거 아닙니까? 나도 기분이 좀 아직 안 좋아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들 토론할 때 뭐 좀 과하고 덜하고 뭐 좋습니다. 그건 새로운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아니면 무혐의 처분해 줘야 되잖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 5찬을 예, 제 거리하겠습니다. 우리 검찰총장이 여러 여론을 들어보니까 검찰 안에서 신뢰를 받는다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면전에서 뭐 좀 민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누가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검찰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 안 하면 어쩝니까? 신뢰 안 하면 이 지휘부가 아닌 다른 지휘부를 또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것은 혼란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이 조직으로 안정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해갈 것이라는 믿음이 좀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 검찰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많이 맞서봤던 사람이라 다른 검찰이 좀 있으면 통째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국가의 조직과 역사와 조직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제일 좋은 검찰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제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또 신뢰하고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탈 그 이외에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검찰이 좀 더 선진화하고 좀 더 합리화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는 조직으로 가는데 더 중요하게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잘하면 밀어드릴 것이고 평가 기준이 영 아니다 싶으면 그 평가 기준이 왜 그렇소? 라고 대통령이 말할 겁니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 기준은 가만보니까 당신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떡 갈라 먹기 비슷하게 만들어 놨네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이 되기엔 좀 부족하네요. 이런 말 제가 할 겁니다. 그러나 개별 인사에 관해서 이 사람 내 후배니까, 이 사람 누구니까, 내 미우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길을 세워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도 맞설 각오로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약속은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이제 선진 검찰로 좀 이렇게 자존심 있는 검찰로 간다. 저 또한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일탈 없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간섭하고 수적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런 기도하지 않겠다. 이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난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 바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절대로 사고 터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부당한 불공정한 인사, 특정 사건에 대해서 뻔하게 보이는 것을 불공정하게 처리해서 봐주었다든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무슨 뒷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의심받는 일을 최대한 이제 피해야 됩니다.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난 인사가 바로 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과거의 관계가 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대로 오면서는 그 이전에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은 대통령이 검찰을 배려놓고 검찰이 또 대통령 망하게 하고 상호간에 정권의 말기에 보면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아들들을 다 잡아는 대한민국 특별한 검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신뢰도 회복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답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이게 뭐 되게 제가 드린 말씀이고, 한 가지 있다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가 없는가. 자존심이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면 큰 뒤탈이 없이 잘 되고, 자존심 없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면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자존심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적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한국이 변화해 간다고 할 때 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사리에 맞게 자기 할 일을 소신 가지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 작은 권력을 가지더라도 더 큰 지도력을 갖는 시대로 지금 전환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검찰에 대해서 보다 더 큰 영향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인사하고 하는 그 이상의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권을 유지해 갈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권력기관을 지휘해 갈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언젠간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할걸,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가지는 법상의 권력을 월권 남용해가지고 가지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 버려야 됩니다. 저는 꼭 버릴 생각을 하고, 국정원도 이미 국정원 그들끼리 국민들 앞에 개혁의 안을 내놓고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잘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멀리서 지켜보고 갑니다. 소위 말해 왜 제가 이 길을 선택했는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길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방법 아니고 옛날처럼 좀 행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사하게 대통령을 마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오늘 검찰이 제대로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는가? 그 변화를 읽으면 검찰은 잘 될 것이고 잘 해나갈 것이고, 그 변화를 읽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저런 그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외부로부터 정말 자존심 상하게 이것 개혁해라 저것 개혁해라고 강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큰 권력을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이 그런 선에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상대적으로 권력이 검찰보다 좀 적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주무시를 좀 덜하고 해서 빨리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앞으로 결국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민생 치안,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 안정이라든지 국가의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들 소개해 주신 몇 가지의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되면 금방 달라져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바로 이제 그 본질에 관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죠. 제일 대통령과 관계에서 제일 결정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그 점에서 잘 조율돼야 될 관계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권과의 관계가 제일 핵심에 서게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관여를 배제하고 완전히 독립된 인사권을 검찰에 넘겨주기를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대통령의 인사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 독립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그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부, 그 정부에 의한 군과 권력의 통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문민 통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도 이 문제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권이 제대로 가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 가지고 크게 시끄럽고 말썽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만 이것 가지고 말썽 부리고 있냐? 그것은 우리의 독특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역사지요. 소위 독재자들이 군을 이용하고, 직접 군을 이용 못하니까 그 다음 경찰, 검찰, 이걸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왔고, 그 인사권이라는 통제 하에 또는 모든 것이 공포의 분위기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던 이 시기에 도리 없이 검찰이 그 역할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신뢰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는 어찌 됐냐 하면,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핵심은 결국 신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제 얘기가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또 아시고 또 고심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저는 부득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다 좋아져도 사람들의 기억은 오래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북관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대북관, 그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 갈등 요소 같은 것은 상당히 넘기 어려운 고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지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한 이미지를 하나 새롭게 가지게 됐을 때 기존의 다른 이미지가 희석됩니다. 지금 광고학을 전공하진 않지만 정치를 하니까 과거의 이미지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지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국민들에게 절실하거나 강력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갖다 그것을 밀고 나가면 그 이미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한두 가지 있지요. 우선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수준이 아니라 소위 정치적 권력의 남용과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검찰의 중립성이나 또는 정당성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역시 아직도 좀 남다른 권한을 가지고 군림하거나 때로는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으로서의 이미지와 정치적 관계의 이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참 어렵습니다. 더 좋은 이미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경찰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 때 경찰이 정치와의 관계에서, 권력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무슨 기여를 한 것 같은 것이 큰 사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성실히 충실히 봉사를 해줬지만 경찰이 정치 개입 사건이라든지 정치적 사건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영합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왔을 때 검찰이 딱 단결해서 뭔가 이젠 검찰 제자리로 가자라고 결단하고 뭔가를 했더라면 문민정부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과거 경험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타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나쁘게 보면 결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줄 잘 선 사람은 출세하고, 이게 또 새로운 문화가 됐죠. 그전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문화였지만 그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여러분 선배들의 책임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 정부에서도 또 선택했죠. 결과적으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권력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는 것이 바로 정란하게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바로 행사되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어떤 제어 장치가 없이 정란하게 바로 행사됐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저항해내는데, 방어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 젊은 검사들이 인사위원회 제도를 만들고 대통령의 인사 개입을 거부하겠다고 했던 그 주장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현실의 경험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역사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제 뒤늦게죠. 대통령은 인사권에서 손 떼라 이거죠. 전 대통령입니다. 못 뗍니다.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인사권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더냐?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더냐? 나보고 50년, 내가 50년, 60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5년 나한테 주어진 거 한다. 못 내놓는다 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스운 싸움이 한번 벌어졌고, 저도 조금 망신을 하고 검찰도 상처를 좀 입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제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준 이유는 내 편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쁜 친구들 출세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통제하겠다, 통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탈하지 않는 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